범소유상 개시허망이라고 하는 금강경의 한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허망하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 기초적인 것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범소유상이 다 허망하다. 생명을 가진 것은 생명을 벗어 던져야 될 때, 그때가 오기 때문에 다 허망하다 하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의 생명은 유생물, 무생물, 인간 이렇게 나눠서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과 일반 식물들 요것들은 생명을 얻었다가 생명을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인연에 의해서 탄생해서 역할을 하고 나서 생명이 다하면 이제 다시 자연으로 지수화풍으로 흩어지는 개념인 것이고, 우리 인간은 그에 더한 하나가 더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깨우쳐서 알든 들어서 알든 이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풀으려면 이제는 영혼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본질적 주체가 일반 동물과 이런 것처럼 그 물질로 빚어진 육신 안에 들어차서 합체된 상태로 살아가는 이 중간자적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요 부분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유물론과 유심론 이게 계속 우리 인류 사회에서 논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황 선생하고 이 선생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여러 가지 그 했다는 부분도 내가 그쪽에 깊은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 내용은 다는 모르겠으되 결국 이거와 관련된 그 논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정법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뭐는 어떻게 아느냐면, 인간은 이 동물 육신에 나라고 하는 영혼이 들어차서 융합돼서 빚어진 혼합적 존재다. 융합적 존재다. 그러면 이 물질과 나는 어떻게 다르냐? 나는 원래 이 천지창조가 일어나기 전에는 대자연에서 대자연을 운용하던 원소의 신분이었다라는 거죠. 물질은 이 하나님을 구성하는 그 자체고, 우리는 그것을 운용하는 운용 존재들이었다. 이런 거예요. 원소였다. 이것이 어떻게 됐든 이렇게 천지창조로 변화를 일으켰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동물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 육신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차서 지금 지구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다시 원시 반본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중이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깨우쳐서 인식해서 알고 순간순간 이런 것들을 내가 인지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하고, 이런 것을 들어서는 알지만 이것이 즉 나다. 그것에 일체감을 가지고 그렇게 얼마만큼 활동해낼 수 있는 사람인 거 하고, 그렇지 않고 이 영혼은 무슨 영혼? 영혼이 어딨어?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그 하나의 인간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제 풀어가려고 하는 이런 존재들, 이게 지금 부류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크게 나누면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다라는 것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낳다가 죽으니까. 너 죽으면 뭐 가지고 갈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마음껏 베풀어라.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한테 뭘 주고 기부하고 하라는 이제 이런 게 나온 거죠. 근데 이것도 잘 뜯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정말로 내가 이 한생, 백년 안팎으로 와서 살아간 한 생에 아무것도 얻는 게 없냐? 과연 그럴까? 그게 정말 맞는 걸까? 그렇다면 무엇이 아쉬워서 자꾸 내가 무엇인가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뭔가를 갈구하는 것은 왜 생기는 걸까? 이제 이런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기 스스로 깊이 있게 요거를 찾아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본질, 주체에 접근할 수 있을 테고, 그렇지 않고 그냥 만연히 아이고 뭐 다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다 그렇다는데 라고 하면서 자조 섞인 그런 그 자세로서 후퇴를 하면 내가 나 자신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왜 말 한마디를 해도 잘해야 되느냐면 사람을 내가 의도하지 않게 엉뚱한 길로 이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따지고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영혼이 있었을 때의 여러 가지 이 그 상황들을 쭉 해서 상대가 이해되게 설명이 되면 그 사람도 아, 그렇다면 영혼이라는 게 있다는 게 내가 이해가 되네. 이럴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영혼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상대가 이해되게 설명을 못하면 그 사람한테는 영혼이 없는 거예요. 왜? 그건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영혼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니까? 그 사람은 영혼이 없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문제 제기를 누가 했어요? 영혼이 있다고 한 사람이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죠. 그래야 다툼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이제 이 문제는 어디로 다시 비롯되느냐면 우리 인간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성공이라고 할 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성공했다 그러죠. 지위가 높이 올라간 사람 성공했다 그러죠. 어떤 전문 기술을 아주 그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한 사람 성공했다 그러죠. 자식들이 그 이런 쪽으로 해서 자식들이 잘 풀린 사람 성공했다 그러죠. 그죠? 이거 죽을 때 가져가나요? 다 허망하죠? 암도 가져갈 수 없죠? 근데 그게 성공일 것이냐? 그러면 성공이라는 것은 살아서만 유효하고 죽어서는 유효치 않은데 그 단어의 개념이 거기까지냐라는 거죠. 행복 마찬가지잖아요. 행복은 뭐예요? 뭔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어서 풍요로울 때, 그 다음에 뭔가 내가 뜻하는 바대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내가 안정적일 때, 그 다음에 또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뭐랄까 짝을 만나서 뭐 재밌게 지낼 때, 지금 우리는 이런 때를 행복하다 그러는데 그 행복이 얼만큼 지속되고 내가 죽고 나서도 이것이 가진다는 사람 있더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누구나 다 생각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거는 왜 그렇지? 왜 내가 이게 그러면 무상한 건데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라는 건 무상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상하다. 아, 우리 인생은 무상해. 근데 무상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나고 죽는 걸까? 그러면 나고 죽는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 그것을
본질적으로 우리가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려서부터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사람은 그것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계속 뜻있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걸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쭉 찾는 과정에 나는 정법 강의를 이제 접하게 된 거고, 정법 강의 그 중에서 특히 그 301강부터 나오는 잊혀진 질문, 그 한 100강의 정도 되잖아요. 거기서 내가 그것을 반복해 들으면서 그동안 내가 가졌던 여러 가지 그 궁금했던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풀린 거예요. 아하, 이렇다면 이런 것이 맞구나. 그러니까 여기에도 우리가 전제가 있어요. 스승님은 자연에서 공부를 해서 이것을 다 아신다고 하니까 그건 변론으로 두고, 나는 스승의 법문을 들어서 이해하고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해하고 인정을 해서 내가 받아들일 때는 내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나만의 어떤 의문이 있어야 이 의문이 풀리면서 내가 수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의문이 풀렸다 이거예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 너는 대자연의 원소로서 스스로 탁해져서, 그러니까 대자연을 운용하면서 탁해져서 30%가 탁해지니 변동수가 생겨서 그 천지창조가 일어나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고, 그 원인에 의해서 그 지금 무한우주인 대우주와 유한우주인 이 지금 지상이 빚어졌고, 그 빚어진 지상에 다시 여기서부터 새로운 그 운용 학습을 해서 너를 완성시켜서 다시 원시 반본해 가지고 제자리로 들어오게 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진 존재니라.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모든 인간은 목적은 하나인 거예요. 이것이 받아들여지기만 한다면, 이 전제는 있지만 뭐예요? 다시 내 대자연에 있는 70%의 내 본류로 들어가는, 통합되는 그 목적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대자연에 있을 때 미세하게 서로 운용하면서 상극함으로 탁해졌다 하니 이게 상생으로 밝혀야 되는 거예요. 왜 사는 거예요? 내 자리로 돌아가는 이러한 공부를 하고 여기서 나를 맑히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맑아져요? 상생하는 활동을 해야 맑아져요. 이제 요까지가 이해가 돼준다면 우리는 이제 뭐를 알아야 되냐면, 나 자신의 존재. 나는 그러면 왜 상극하게 됐을까? 이건 잘 몰라요. 그래서 인연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그거 아니에요? 비굴하게 너 빌고 매달리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남 탓하지 않았느냐. 남을 함부로 업신여기진 않았느냐. 어? 성내고 화내지는 않았느냐. 교만하게 그 상대를 대해서 상대를 아프게 하지는 않았느냐. 뭐 많지 않아요. 사람들과 대하면서 내가 상대방들로부터 평을 들어보니 그런 게 있다면 그게 내가 지금 이제 고쳐나가야 될 내 모순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를 하시느냐면 정확하게 인연을 대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운용하다가 상극했잖아요. 자연하고 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소끼리 극한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인연과 접해야 다시 상생의 방법을 찾지요. 그렇게 해서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면 정확하게 나와 본래 공안한 대우주에 있었을 때 당시에 그 연법으로 정확하게 갖다 주고, 그것도 어떻게 갖다 줘요? 갑을관계로 준다는 거죠. 갑을관계로. 갑을관계가 형성된다는 건 선후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 선후가 명확한 게 부모 자식 간이에요. 부모가 먼저 21년 선 갚고 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갑을관계는 어떡하냐? 갑도 존중해야 되고 을도 존중해야 돼요. 왜? 을은 갑에게 도움받아서 성장하는 게 본연이고, 갑은 을을 아끼고 사랑해서 잘 가르치고 이끌어서 성장시키는 게 본연이에요. 그런데 지랄 떨으면 을이 안 오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상대를 존중해주고 상대에 맞춰서 내가 하는 이것을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갖춤이 충만해야 돼요. 갖춰줘야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을은 내가 깝죽거리고 천방지축으로 하면 갑이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겸손하게 상대를 존중하고 그 상대로부터 내가 에너지를 얻는 노력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인연법의 가족도 이제 따라가요. 그 다음에 갑을관계, 그 다음에 이판사판. 이것을 어떤 이 관계 속에서 할 거냐? 공부와 이런 이 학습 뭐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지식을 통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회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경제를 운용해 가면서 하는 그룹이 있고, 이렇게 구분된단 말이에요. 요게 그 지식을 중심으로 가는 요것을 이판이라 하고, 경제를 중심으로 가는 것을 사판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둘은 같이 성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판과 사판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게 어디냔 말이죠. 정법 강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법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들어야 됩니까? 누구나 다 들어야 돼요. 근데 강제로 들어야 됩니까? 강제로 들을 수는 없어요. 근데 네가 답답해서 뭔가를 찾아야 된다면 그 찾는 것이 무엇이더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했더냐. 그 과정 속에서 정법 강의도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사회를 인식하고 사회의 어떤 이 난관들을 헤쳐나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돌아 가면 어디로 가느냐면 나 자신으로 와요. 나 자신이 그렇게 해서 혁신되고 나 자신의 모순이 개척되면 이게 돌아 어디로 가냐면 사회로 가요. 근데 너무 내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답이다라고 사회에다가 이제 펼치는 운동을 하게 되면 모순을 낳게 돼요. 그 모순과 모순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게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양극이 극대화돼서 극한 대립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기본적으로 내가 세상에 무슨 뜻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정확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
내놔야 될 메시지는 도대체 뭔가? 내가 이 시대에 가만히 있어도 되나? 아니면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사회가 나를 오늘날의 나로 이렇게 성장 발전시켜서 이렇게 해놨다면 내가 사회에 뭔가를 또 해야 되는, 행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 의무는 바르게 하고 있는가? 그 의무를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계속 갖추는 공부를 하다 보면 벼는 익으면 스스로 고개를 숙여요. 꽃은 스스로 때가 되면 봉우리가 터져요. 그래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억지로 끌어낼 일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나는 사회에 이런 에너지를 통해서 성장 발전한 사람이 사회에 행해야 될 의무도 있는 자다. 요 정도까지는 인식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정도가 인식이 된다라면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시기에 사회에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서 각자 자기에 맞는 그런 그 방법과 수단을 찾아서 그것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식당에 나가서 그릇을 씻는다면 이 식당에 와서 밥을 먹는 사람을 위해서 그릇을 씻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열심히 그릇을 잘 씻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밥을 잘 먹고 가서 사회를 위해서 뜻있는 일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마인드를 놓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미 나는 사회를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이 그런 건 줄 아는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내가 나한테 처해져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일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불안한 생각 또 어지러운 이런 생각들을 이제 조금씩 정리해내고 내가 좀 뭐랄까 편안해져야 되는. 근데 편안해지려면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전부 정리가 돼서 현재의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해야 될 바를 내가 스스로 조금씩이라도 노력해 가는 자. 이 사람은 편안해져요. 그렇게 해서 이제부터는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이라 할 수 있는 말은 있으나 인데까지 우리가 이렇게 둘이 나눈 걸로 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까지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이 아니라 범소유상이 모두 각자의 어떠한 역할과 체계가 있다. 그리고 그 역할과 체계를 통해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또 의무를 행함에서 내가 성장이 마무리가 됐다면 내가 갖춘 그것으로 세상에 펼쳐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함.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나는 유상으로 몸을 벗어던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인생 무상이 아니에요. 인생 무상의 시대가 아니고 인생 유상의 시대가 온 거예요. 왜?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인식을 해야 되는 시점부터는 인생 유상인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인식이 안 되고 헤매던 시기에는 인생 무상이니 인생 유상이니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였고,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나왔다라는 것은 인생 유상의 시대를 살아야 될 때가 열렸다는 것이고, 인생 유상의 시대가 열렸음에 내가 누구라는 것은 알아야 되고, 그것은 왜 사는지도 또 알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요것을 내가 정확하게 깨우쳐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요게 우리는 수련 수행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는 대자연의 원소로서 내가 상극해서 탁해져서 오늘날 인간의 몸으로 빚어져 나왔으니 상생으로 극복해서 다시 대자연의 원소로 돌아간다. 이게 큰 그림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우리는 나는 홍익인간으로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왔다. 그러면 왜 사느냐?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산다.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되냐? 상대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모자람을 갖추고 내가 상대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갖춰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나온 홍익인간들은 동안거 100일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부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정확하게 성장 발전시켰다면 그것을 이 세상에 펼쳐서 널리 사람들이 이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방편은 뭐예요? 온라인에다 다 얹는 거예요. 내가 활동하는 모든 것을 온라인에 잘 정리해서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렇게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 정리를 해서 가면 금년 한 해도 잘 갈 수 있을 겁니다.